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은 87쪽에 공유관계에 등기하는 설명이 좀 틀린 것입니다. 근데 이 공유관계에 대한 내용을 뭐 이해할 건 없어요. 그 문제를 딱 보면서 그 차이점이 뭔가 그런 점만 여러분이 요령껏 캐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부동산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약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여러 사람이 말 그대로 뭐예요? 공유물을 뭐예요? 공유물 분할 약정이라든가 금지 기간 단축이라든가 그죠? 예컨대 공유 분할 뭐예요? 5년까지만 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지분 포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겼을 때 거기에 관련된 뭐예요? 관련된 이전 등기나 변경 등기나 있죠? 그런 뭐예요? 그런 등기에 대한 신청을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물론 그 1번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1필지 토지를 특정 부분,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자서는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뭐예요? 지분 이전 원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해서 이전 등기 신청한다.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의 땅을 뭐예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가 특정된 부분을 단독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해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지분 이전 등기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2번, 3번, 4번, 5번을 보게 되면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약정에 의한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 동그라미 공동이죠. 네, 3번도 뭐예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기간을 뭐예요? 5년에서 약정 단축하는 거 있죠? 그런 변경도 뭐예요? 공동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 됐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 포기에 의한 이전 등기는 공유자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을 한다 써 있죠? 단독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이것도 공동이라 돼 있죠? 대부분 뭐라고 공유관계 등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들이 다 공동으로 하는 거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번은 뭐예요? 4번은 고민할 거 없이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항상 뭐라고 단독을 한다. 그게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24번 문제 별표 두시고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거 그랬는데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정의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이게 단독이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거기 지분 포기. 그래서 28회 문제 나왔지만, 28회 문제, 거기 23번 문제, 28회 23번 문제 그 4번에 그거 단독이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공동으로 해야 되지. 그 단독 틀린다는 거죠. 2번도 뭐예요? 단독. 3번도 뭐라고? 단독한다는 얘기. 단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유물에 대해서는 항상 공유물에 관한 뭐예요? 이전 등기든 변경 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건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또 다시 나오면 항상 뭐예요? 공유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공유물에 관한 변경이든 공유물에 대한 약정 뭐예요? 지분 포기에 대한 이전 등기 무조건 공유물에 관한 것은 공동인청이다. 단독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거기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 등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랬죠? 없다는 점. 그다음에 5번 1필지 토지를 일부를 특정해서 구분 소유를 약정하고 1필지 전체를 공유 지분으로 마친 경우 있죠? 이거 상호명의 신탁이죠, 이런 거를. 이것은 대외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의 공유 관계를 성립한다. 이게 맞다는 점. 그래서 거기 일단 24번은 당연히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 이거 우리가 이걸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5번이 맞다는 점. 25번을 별표합니다. 25번을 별표 주시고 수용해야 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모두 골라라 했죠? 수용에 관한 등기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써 있어요. 그러면 별표 주시고 작년 문제죠 지금. 그럼 뭐가 나왔어요? 수용 얘기 나오면 분명히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는 단독과 초탁이다. 두 번째는 지역권과 상속 등기 빼는 건 다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이 지역권과 상속 등기 일단 지역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어디 토지를 뭐 하는데 수용을 해요.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이 수용될 이 토지에 수필지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수필지 토지가 있으면 뭐예요? 이 예컨대 이 C라는 토지에 이 C라는 토지 옆에 이 C라는 토지가 이 토지를 뭐예요? 통행하기 위해서 요역지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이에요. 승역지 지역권은 말소 대상인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왜? 이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남의 땅을 통행하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이 땅을 뭐예요? 수용하기 위해서 갑하고 적인데 얘가
이 갑이 수용시기 전에 뭐 했어요? 이거 사망했어요. 그럼 을이란 자식이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죽은 사람 밑으로는 뭐예요? 자, 공동희청만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 밑으로 이 수용은 단독이니까 절대 이런 등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무슨 등기를 맞춰야 돼요? 이 상속 등기를 맞추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모로 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단독과 촉탁이니까. 그러면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맞추면 이 상속 등기는 뭐예요? 수용 시기 이전에 대한 상속 등기는 이거 말싸면 안 돼요. 왜? 이거 말싸면 수용에 대한 등기를 못 해오니까. 그래서 뭐예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토지를 수용해 놓고 기간이 5년 지나 10년 지났는데 안 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실효가 됐다니. 실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자, 그 공공사업을 안 했으니까 땅을 뭐예요? 땅을 다시 뭐예요? 그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그 실효되면 공동말소예요. 그래서 여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기억은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로 한다는 게 이거 단독 신청이다. 수용에 대한 이전이 단독 신청. 그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 2, 3번 얘기다. 1, 2, 3번. 그럼 니은이 들어가느냐? 니은은 뭐예요? 수용은 원인은 토지 수용이에요. 그 수용 시기는 그 수용 등기 원인 날짜 있죠? 날짜는 뭐예요? 수용 재개일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해놓은 뭐예요?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 있죠? 토지 수용 시기. 시기가 그게 뭐예요? 연월일 뭐예요? 투증지 시기가 뭐예요? 그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고 그 연월일은 뭐예요? 보상금을 주고 자 보상금을 준 날짜 있죠? 수용 시기 있죠? 그 수용 시기 그게 뭐예요? 원인 날짜다. 수용 시기가 원인 날짜예요. 그다음 자 거기 디귿은 뭐예요? 수용에 한 자 등기 신청은 뭐예요? 수용은 뭐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은 뭐 공공사업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는 거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옳은 것은 자 니은하고 디귿을 뺍니다.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하고 디귿을 빼니까 니은하고 디귿 빼니까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억과 니을 뭐예요? 지역권은 말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의 자 소지 수용의 재결이 실효가 됐죠? 이전되고 재결해서 실효가 돼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말소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6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 내용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 틀린 거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틀린 거 그랬으면 1번의 민법상 조합은 없다야.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용에 한 이전 등기. 자, 26번도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소유권 등기에 관한 특징이죠. 민법상 조합은 없다. 맞고. 예, 수용에 한 등기 2번은 뭐예요?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와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살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처분제한 등기는 뭐예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지. 예, 처분제한 등기는 말소 대상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하여튼 수용 얘기 나와서 세 가지 단독이다 촉탁이다. 자, 지역권과 상속 등기 빼놓고 말소하라. 재결 얘기 나오면 실효 얘기 나오면 실효는 뭐예요? 공동말소다. 그래서 여기 자 3번에 멸실된 건물에 멸실 소유권자가 1개월 동안 안 하면 이 대지 땅 소유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뜻 정한 규약이 폐지한 경우에는 자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보존 등기 외에 자 일단 뭐예요? 그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위반 뒀으니까 자 보존 등기 해야 된다. 보존 등기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안 만들었으니까 보존 등기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에 이전 등기 완료 후에 그 실효라는 단어가 있죠. 수용 재결이 실효. 수용 얘기 나오고 실효 얘기 나오면 공동으로 말소해요. 자 단독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동 말소다. 그래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건 뭐예요? 2번만 틀린다. 그 다음에 그 27의 합의 등기이죠. 합의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합의는 지분 안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사람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없어지면 돌아가시면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합의는 지분이 없으니까 합의권자가 세 사람에서 두 사람이면 뭐예요? 자, 한 사람,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두 사람, 두에서 한 사람 없으면 한 사람. 그게 중요해요. 그게 답으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민법상 조합의 소유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민법상 조합은 합의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안 되고 합의자 명의로. 자, 거기 2번이 답이죠. 왜? 절대 그 합의 등기할 때 합의자 이름과 각각 지분 비율을 기록할 지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합의자가 한 사람을 사면한 경우 잔존 합의자는 그 단독 소유로 합의자 명의의 변경 등기. 자, 합의 명의의 변경 등기 신청한다. 합의 명의의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당연히 뭐예요? 합의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공유자 전원이 소유 관계를 합의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계약의 등기 권리인으로부터 그 등기권 있죠? 권인으로 변경 등기. 자, 변경 계약의 원인으로 등기 신청한다. 이제 써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합의 등기에서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합의 지분 쓰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대 뭐예요? 절대 자, 두 번째. 세 사람에서 한 사람 죽으면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합의 명의자의 뭐예요? 자, 변경 등기 한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를 자, 공유자를 합의로 바뀌어서 이거 그 소유권의 변경 등기예요. 소유권의 변경 등기.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자, 거기 28번 보시면, 28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합병으로 소멸된 갑회사의 부동산, 합병으로 소멸된 갑회사의 부동산의 합병을이나 설립한 의사의 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뭐예요?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래서 절대 합병을 해서 소멸된 갑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의사의 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자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상속과 같은 거예요. 상속을 원인을 이전 등기 하듯이 이거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원인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뭐예요? 을 명의로 정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은 원인모의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경유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자, 말소 등기는 안 하고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공동상속이 된 1위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서 상속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것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만.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시효 취득에 의한 이전 등기에 있어서 원인은 취득 시효이고 그 등기 원인 날짜는 시효 기간에 기살리는 얘기인데 하여튼 1번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거기 31번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뭐예요? 매도한 경우의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그래서 거기 을이 뭐예요? 부동산에 자, 갑이 을한테 매도한 경우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 해야 되고 을은 갑의 의견을 받더라도 그 대리인으로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그건 우리가 이걸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이전 등기를 신청을 협조하지 않도록 갑은 뭐예요? 갑이 을에게 협조할 것을 소를 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예요. 갑이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을은 판결받고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쳤다면 을은 뭐예요? 등기 신청을 접수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 변동 시기는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예요? 접수할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얘기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시험 문제 이거는 자, 환매 등기는 자주 안 나와요. 그리고 딱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 안 나와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매 등기 나오면 환매 특약 등기 나오면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 그 다음에 환매권의 실행으로 등기를 마치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예요? 등기 원인에 약정과 특약이 있어서 환매 특약을 도로 사겠다. 내가 너한테 5억에 팔았다가 다시 5억에 도로 사겠다. 이게 환매 특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죠? 이전 등기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환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자, 만약에 안 하면 얘가 병한테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새로운 자,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자,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예요? 특약 등기를 이렇게 누가 앞으로 이렇게 갑 앞으로 한다 안 되죠. 갑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가 이 을이 뭐예요? 삼자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갑은 이 병한테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 해달라는 얘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볼 사항은 환매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환매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실행해서 이전 등기 해오죠?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해오면 이 환매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등기.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환매 등기는 매매에 대한 이전 등기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겠죠? 동시에 안 하면 받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이 환매 등기는 자, 매도인, 갑이 권리자고, 매수자가 의무자가 되고, 공동이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량 권리 등기 동일서면이 아니죠. 동일서면이. 항상 신청서가 2장이에요. 동일서면은 신탁 등기고, 이렇게 뭐예요. 자, 무슨 신청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그 다음에, 자, 이 환매 등기 신청서죠? 환매 등기 신청서. 이 신청서가 뭐예요? 2장이니까. 신탁 등기처럼 하나의 순위 번호에 등기를 2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주등기로 2번을 하고, 이전 등기로. 환매 등기 뭐예요? 부기등기 하니까 다른 순위 번호에 다른 순위 번호. 자, 순위 번호가 뭐예요?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부기등기고 다른 순위 번호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로 환매권의 권리 취득 등기할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개념만 이해되자. 자, 신탁 등기 33번은 별표입니다. 33번 별표 두시고 신탁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아파트 재건축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신탁 등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에 이 토지 위에 뭐예요? 이렇게 아파트들이 자, 이 아파트들이 쭉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자, 50년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자, 지역적으로 뭐예요? 자, 50년, 100년 이상 됐을 때 이제 재건축 만약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조합장 선수라고 이 관리처분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철거돼서 이제 철거될 때 관리처분들 할 때 철거될 때 이 땅만 남죠? 이 땅에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앞으로 등기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탁하는 거예요, 신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 위에 뭐예요? 땅 위에 뭐가 있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땅에다 재건축에 형식적으로 뭐예요? 토지 등기에다 이렇게 그 이전 등기 해놓는다는 얘기, 이전 등기.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조합원들이 1번에서 등기부상 토지 등기부에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조합원이 2번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는다는 얘기. 원인을 뭐라고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자 이렇게 조합장 앞으로 등기하죠. 근데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 그래서 신탁 등기를 같이 하는데 여기 뭐예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써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것은 자 신탁이 뭐예요? 신탁의 위탁자 맡기는 위탁자와 조합원들 있죠. 그다음에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있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신탁 등기가 내 부동산을 네가 관리하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누구한테 자, 그 수익자한테 주라고 이런 뭐예요? 이런 신탁 등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도 씁니다. 그다음에 신탁 목적이 뭐냐? 아파트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냐?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인가? 이런 거 쓰는 거 신탁 업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환매 등기와 차이점은 환매 등기는 각자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신청서를 따로따로 내니까 서로 뭐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서면에 내요. 하나의 서면. 동일 서면에 이렇게 뭐예요? 동시 신청인데, 동일 서면에 이렇게 동일 서면에 한 장의 서면에 제출하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별개의 순위 번호 나오면 틀리고 항상 뭐예요?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이에요.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산을 관리하는 이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관계, 공유관계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합의관계다. 합의관계로 표시한다. 합의관계.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얘가 자 맡아서 이 재산을 관리를 안 하면 이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자 이게 뭐 수탁자의 고유재산 됐죠? 수탁자의 뭐예요? 자 수탁자 고유재산이 만약에 됐다면 이런 뜻 등기를 쓰고 그 다음에 횡선을 긋고 그럼 필요 없었죠? 2번 무슨 등기를 자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신탁 등기를 뭐 해주는 거야 이거 그 2번 뭐예요? 신탁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탁 등기를 뭐예요? 말소를 한다는 얘기 말소 신탁 등기 말소시킨다는 얘기. 그러면 이걸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그래서 신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부기등기가 아니라 뭘 한다는 얘기예요? 주등기를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뭐예요? 1번은 33번에 별표 해주시고 33번을 별표합니다. 별표를 해주시고 거기 뭐예요? 옳은 거 나왔으면 일단 수탁자가 뭐라고 자 수인일 때 신탁 재산이 뭐예요? 거기 일단 합의로 나와야 되죠. 합의로
남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뭐라고 공유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합의로 관리한다. 그래서 1번은 공유가 아니라 합의고. 그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2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신탁 등기는 자, 대의로 뭐예요? 대의로 신청할 때 대의고 뭐 간에 자, 별개별로 순위번호를 달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러니까 2번에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틀렸고 3번에 뭐예요?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틀렸다는 게요. 응? 그다음에 거기 4번은 항상 뭐 신탁 등기는 자, 신탁 등기하는 것도 단독이고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 단독 신청이니까 그게 옳은 답이에요. 항상 신탁 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담보 신탁 같은 것도 있어요. 설정 등기, 담보 신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설정한 뭐예요? 저당권을 신탁 재산하고 채권자를 뭐예요? 자,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 법정기에 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담보 신탁도 있으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 자,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 34번, 이 34번 있죠? 34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그 34번도 별표해 두시고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1번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합의란 단어가 나오죠. 동그라미. 합의란 단어가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하나의 순위번호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신탁 등기는 뭐예요? 설정 보존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 맞는 얘기예요. 근데 4번이 쓰였다는 게 왜?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니까. 항상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지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거기 자, 그 한 건의 신청 정보의 일관,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쓰니까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5번에 하나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관해서 한다. 이게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4번이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5번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물건이에요? 이거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 그래서 우리가 자, 뭐가 나오면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 용익물건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용익물건이 나오면 용익물건이 나오면 일단 객체가 있죠. 객체 각종 권리의 객체 보존된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집번에 보존된 게 못하듯이 자 뭐가 일단 뭐예요? 용익물건 얘기가 나오면 용익물건의 객체는 자 용익물건의 객체 있죠. 용익물건의 객체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 못한다. 자, 뭐가 이 중복 등기가 중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용익물건에 대해서 객체는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공유 지분 중복 등기 안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 용익물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그 내용은 뭐예요? 자, 뭐 할 때 자,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자, 일단 뭐예요?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할 때 이 전세권 등기할 때 있죠? 필요적 계상이 뭐냐? 그럼 지상권의 뭐예요? 필요적 계상. 이 필요적 계상 있죠? 이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자, 목적 범위. 이 지역권의 뭐예요?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뭐예요? 유효지 표시. 이 전세권은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설정 목적이에요. 남의 땅에다 뭐 할 것인가? 무슨 목적이냐? 설정 목적이죠. 근데 이 전세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계약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계약을 맺을 것인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대상상 목적이 뭐예요? 일단 전세금이 중요하죠. 전세금 아니면 뭐예요? 전전세일 때 전전세금. 그다음에 그 대상상 목적인 범위예요. 목적인 범위다. 이렇게 뭐예요? 이 목적은 안 쓰고 범위만 쓰면 돼요. 범위만.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면 뭐 토지에 대해서 대상상 목적이 이기니까. 그러면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의 전세금과 목적. 이 필요적 계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범위가 전부가 아닌 뭐일 때 일부일 때는 항상 일부일 때는 뭐 내라고? 일부일 때는 뭐예요? 일부일 때는 뭘 내야 돼요? 도면을 내라 앉죠. 일부일 때는 뭐 내라고? 도면을 냅니다. 자, 토지나 건물의 일부일 때는 뭘 낸다는 얘기예요? 지적도 건물 도면을 꼭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임의적상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자, 그 다음에 전세권도 뭐예요?
자, 존속기간이라든가, 자, 양도금지 특약, 전전세금지 특약 있죠? 그런 게 임의적이에요. 그럼 여기 93쪽에 35번을 별표 두시고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의 뭐예요? 설정, 신청 정보의 필요성이다. 목적 범위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 지로는 뭐예요? 지로는 임의적 상이에요. 만약에 임의적 상이란 단어가 안 나면 등기원인의 지로에 약종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자, 신청서에 기록한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게 임의적 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임의적 상이란 말이 딱 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뭐예요? 1필지 1부 나오죠? 일부의 용익물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농지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농지는 뭐가 가능해요?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상권은 불확정기간, 철탑 존속기간 한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36번 지역권 틀린 거랬어요.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유역지라고 하는 거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자, 그 타인의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요구하는 사람이 유역지,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유역지다.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내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큰 도로가 있으면 통행을 위해서 이용한다든가 이게 하천이라면 물을 끌어들이는 뭐예요? 자, 그 관계 수로를 묻는다든가. 그죠? 승낙해 주니까 승역지예요. 자, 그러면 유역지 전부로 해서 남의 땅 전부 일부를 뭐예요? 사용할 수 있고 유역지 일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자만 승역지 소유권자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유역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이 있죠?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도 이 지역권 설정 등기의 그 주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그래서 여기 1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2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전세권자가 이 등기부상의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죠? 이 전세권자가 누가고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자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하고 뭐예요? 그 지역권에 설정 등기 할 때는 이 등기 아래에 부기 등기로 1-1번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다. 이렇게 자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기 등기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3번에 지역권의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한다. 원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정 등기는 항상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지역권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된 일반적 기재 외에 그 지역권의 설정과 목적 범위 기재이죠? 목적 범위 기재하고 유역지 승역지 표시 쓴다. 기재한다는. 자, 그 다음에 유역지 소유권 이전된 경우 지역권의 이전의 효력이 발생해서 원칙적으로 이전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항상 쉬운 거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는 거, 그 물권 중에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건 지역권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 물권은 다 이전 등기 하는데 뭐만 안 된다고? 자, 이 지역권만 유역지 소유권에 따라 붙어 다니는 거니까 뭐만 안 된다? 지역권만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37번의 지역권에 관한 소면 좀 틀린 거 그래서 자, 등기관의 승역지 등기규례 지역권 등기할 때는 지역권의 설정 목적에 기록한다 그랬죠? 자, 유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방금 얘기했죠? 지역권은 별도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지역권의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권을 의무자로 유역지 소유권자를 뭐예요? 권리자로 공동함이 원칙이다. 자, 지역권 등기 시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 직권 기록한다.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 등기하면 여기다는 뭐예요? 자, 이 유역지 땅의 소유권자가 유역지 땅의 지상권자가 여기에 유역지의 권리자가 뭐예요? 지역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1번 등기관이 뭐예요?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그래서 이 설정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이렇게 시험에 써 있으면 지역권 뒤에 설정이란 단어가 안 들었으면 이건 등기관이 직권한 것이다. 그렇게 봐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9어디에 자, 5번의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대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은 37번 한번 별표 두시고 한번 봐두자. 그 내용은 좀 봐두자. 그 다음에 거기 95페이지 보시면 39번 별표 두시고. 전세권에 등기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전세권이었는 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이었는 게니까 언제나 뭘 해요, 이거? 부기등기하죠? 그래서 전세권에 잊었는 게는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그 3번에 절대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권인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것이지 임의적 상이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고 4번은 뭐예요? 4번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에 전세권 없다요.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할 수 있다 그러죠? 있다 아니게요. 기본이 객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41번을 별표합니다. 41번 별표 두시고. 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일단 이게 바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분 등기 준용해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할 경우 그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무자다. 그죠?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가 공유자 전원 의무자죠. 의무자니까. 그 다음에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는 뭐예요? 등기원인의 약정 있죠? 이거 임의적 상이에요.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해야 된다. 약정이 있을 때는. 이게 임의적 상이다. 항상 임의적 사항은 자, 뭐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 위약금 약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한다. 이게 임의적 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때문에 4번 때문에 그래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형됐다는 일부 전등기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소멸 후에 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항상 이 전세권의 반환 채권에 의한 일부 전등기는 뭐예요? 소멸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소멸 후에 하라는 거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되면 할 수도 있고 전이라도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교집합으로 따져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소멸 후에 하는 거지 소멸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그 4번을 뭐예요? 4번을 줄 서놓고 한번 그 내용을 머릿속에 눈에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에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끝나고 해야 된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의 반환 일부 양도에 대한 원인이나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이 얼마인가 써야 되겠죠? 4번이다. 자, 당연히 뭐예요? 거기도 자, 거기 42번에 그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거기 자, 4번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 소멸한 다음에 하라 그랬죠? 항상 기억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때 답이 항상 그것만 답이니까 그것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이해를 해 주지 않지. 자, 그다음에 거기 자, 44번에 용의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용의권에 관한 설명 중 뭐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용의권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용의권의 종합적인 문제니까 그건 별표해 두시고 44번을 별표해 두시고 보자. 그래서 승역지 소유권자와 유역지 소유권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소유권 권리자가 된다. 당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네,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권리자가 되고 당연하고. 자, 거기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이상권은 자, 각각 따로 뭐 이건 중복 등기에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전세권 등기 신청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 사용자 등록 하나면 뭐예요? 전산 처리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린 것이다. 그다음에 5번 주택임차권 보호법에 임차권 등기 명령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를 할 때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 고지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44번 문제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하고 일단 그 1번, 2번, 3번 있죠? 그런 개념을 한번 이해해 두자 이긴데 그 참고로 이해만 해주자니까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어디에 거기 46번 그 옳은 거 그랬는데 46번 보게 되면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는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에 한해서 열람을 뭐 할 수 있다. 등기 기록에 자,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은 왜 틀냐면 이해관계만에 열람할 수 있는 건 그거 뭐예요? 기타 부속설이에요.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 기록은 다 열람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틀렸다. 2번은 뭐예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뭐예요?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등기를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예요? 접수 시부터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접수 시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뭔데 생긴다고? 접수할 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환 채권의 일부 양대를 원인한 이전 등기가 뭐예요?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존속기간은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외가 있다 그랬죠? 만료되기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되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항상 자, 그 두 개를 겹쳐보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안 돼요. 소멸한 후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말소된 게 회복 신청할 때 이해관계 3자 있을 때 승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등기소에 뭐예요? 보관 중인 신청서는 법관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의 경우에는 뭐예요?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만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그 이외에는 다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 그래서 오늘은 용인물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저당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